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저항 용접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수용접 부분까지 좀 봤고요. 전기저항 용접은 앞접의 종류죠. 앞접은 말씀드린 대로 용접봉이 필요 없는 용접이다라고 봤어요. 접합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열을 시켜놓고 가압을 시켜줌으로써 접합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런 용접을 앞접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저항 용접이라고 하는 건 전기 저항열,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열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방법이 되겠죠. 전기저항 용접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이제 전기저항 용접의 종류에는요 겹치기 용접이 있고 맞대기 용접이 있어요. 이렇게 겹치기 용접이다라고 하면 재료를 겹쳐놓고 이렇게 겹쳐놓고 이루어지는 용접이죠. 맞대기 용접이다 그러면 재료를 이제 맞대놓고 하는 용접이 될 거고요. 이렇게 이런 겹치기 용접, 전기저항 용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점용접이 있습니다. 점용접은 접합하고자 하는 한 부분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흘려보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접합하고자 하는 한 부분에만 흘려보내.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용융이 되겠죠. 용융이 된 상태에서 위아래에서 눌러요. 이렇게 가압을 해서 눌러. 그래서 한참 눌러놓고 있으면 붙는다는 거죠. 이게 점용접이에요. 점용접. 그 다음 심용접이 있어요. 심용접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인 점용접을 심용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이프 같은 거 용접을 할 때, 파이프 같은 거 경우에는 이런 판이 있잖아. 판이 있으면 판을 말죠. 판을 말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을 말아가지고 이제 모여지는 부분을 이제 전기 용접으로 싹, 이 전기저항 용접, 심용접으로 싹 용접을 해. 그래서 붙여. 그 다음에 용접 부위를 그라인더로 싹 갈아갖고 그 다음에 도금해야죠. 그 용접이 끝나면 용접한 부분을 그대로 냅두면 녹이 슬어요. 부식이 된단 말이죠. 녹방지, 부식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도금을 해야 돼. 아연 도금이라든가 아니면 페인팅 처리를 해서 공기와 접촉함으로써 발생되는 뭐 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그라인더를 싹 밀어서 이제 도금 처리를 싹 해줍니다. 이렇게 이게 뭐야? 용접관이지. 용접관. 전조 가공에서 얘기했죠. 용접관 간 제작해서요. 용접관 그리고 이제 또 시인레스 파이프라고 해서 천공법으로 파이프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연속적인 점용접을 시임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겹쳐놓고요. 재료를 이렇게 겹쳐놓고 접합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돌기부를 줘. 돌기부를 주고서 이 부분을 가열을 해.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흘려보내. 그러면 가열이 되겠죠. 용융 상태가 돼. 용융 상태가 된 상태에서 위아래 눌러주면 이 돌기 부분이 쫙 퍼져요. 그죠? 쫙 퍼지면 점용접보다 넓은 영역의 부분을 접합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금 용접에 적당한 이런 용접 방법이 있습니다. 그 용접을 프로젝션 용접이라고 얘기하죠. 프로젝션 용접. 이렇게 해서 전기저항 용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점용접, 스팟 웰딩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팟 웰딩에서 점용접. 두 모재를 겹쳐서 전극 사이에 끼워놓고 전기 저항열에 의하여 접합하는 방법으로 6mm 이하의 판재를 접합하는 데 적당하다.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항공기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시임용접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점용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밀이라든가 수밀이 요구되는 용접 시에는 이 시임용접이 적당합니다. 얇은 용접관 용접에 적당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다음 세 번째 프로젝션 용접, 돌기 용접, 판금 용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재 사이에다가 돌기부를 만들고 이 부분에 이제 대전류를 흘려보낸 다음에 가압을 해서 접합하는 방식. 판금 공작물 접합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용접에 적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맞대기 용접. 맞대기 용접은 여기 재료를 맞대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흘려 보내놓고 용융된 다음에는 양쪽에서 눌러서 가압시켜서 붙이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재료를
이 모재를 이렇게 멀리 띄워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쭉 이동을 시켜. 그러면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제 전류의 통전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많이 이루어지면서 가열이 돼. 그렇게 그 상태에서 근접해 오면 이제 눌러서 붙이는 용접. 이게 이제 플래시 버튼 용접이야. 플래시 용접이죠, 이게. 플래시 용접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붙여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흘려보내가지고 용융된 상태에서 이제 눌러버리면 이게 업센 용접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퍼커션 용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퍼커션 용접은 두 전극 사이에 끼워놓은 재료를, 즉 그 두 전극 사이에 끼운 후에 피 용접물을 두 전극 사이에 끼워요. 이렇게. 즉 극히 지름이 짧은 지름의 용접물을 접합할 때 적당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극판 사이에다가 이렇게 전극판 사이에다가 지름이 극히 짧은 이런 공작물을 끼워놓고 전류를 통전시켜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통전시켜서 빠른 속도로 이 피 용접물을 접합시키는 용접 방법을 이제 퍼커션 용접이다 정리를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플래시 버튼 용접, 업셋 용접, 그다음에 퍼커션 용접.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맞대기 용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교재 그 내용을 같이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플래시 용접 같은 경우에는 두 재료를 천천히 가까이 접촉시키면 접촉면에 단락 전류가 흘러 예열되고 이를 반복하여 접촉면이 적당한 온도에 도달하면 강한 압력을 주어 압접하는 방법이다. 플래시 버튼 용접, 이렇게 플래시 용접 또는 플래시 버튼 용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먼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가까이 가져가. 그 상태에서 용용을 시키고 가압을 줌으로써 접합하는 방법. 이렇게 플래시 버튼 용접. 업셋 용접은 용접재를 세게 맞대놓고 대전류를 통하여 이렇게 일단 붙여놓는다는 얘기지. 이렇게 꽉 누른 상태에서 맞대놓고 전류를 흘려보내고 이때 발생된 저항열에 의해서 접촉면이 적당한 온도에 도달하면 용융된다 이런 얘기죠. 용융되고 축방향으로 강한 압력을 주어 압접하는 방식, 업셋 용접. 그리고 이제 퍼커션 용접은 방전 충격 용접 또는 충돌 용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극히 짧은 지름의 용접물을 접합하는데 적당한 용접, 퍼커션 용접.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고요. 이 전기저항 용접에서는 주로 용접의 종류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종류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전기저항 용접의 3요소라고 하면은 전류의 시기, 그다음에 통전 시간, 가압력 이 세 가지를 전기저항 용접의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전류를 통전시켜 주느냐, 그리고 통전된 전류의 그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용융된 상태에서 가압력, 눌러주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기저항 용접의 3요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기타 압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압접. 6절에 보게 되면 기타 압접에 보면 가스 압접이 있죠. 가스 압접. 산소 아세틸렌 가스 불꽃으로요 가열을 시켜 접합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열을 시켜서 용융시켜 놓은 다음에 가압을 주면 가압해 놓으면 재료가 이제 붙는 이런 용접이 되겠죠. 가스 압접. 단접이 있습니다. 단접은 단조의 원리를 이용한 압접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재료를 가열시켜 놓고
타격을 해머 같은 거로 타격을 해가지고 용접하는 방식이 단접이에요. 그래서 용접물을 가열하여 해머 등으로 타격을 가해 압접하는 방법 단접. 그래서 저는 뭐 쉽게 단접이다 그러면 아, 단조의 원리를 이용한 압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조라는 작업은 무슨 작업이었어? 단조. 재료를 MBL 위에 올려놓고 해머 등으로 타격을 가해서 제품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이죠. 대장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대장간에서 칼을 만든다 그러면 칼을 해머로 두들겨서 모양을 정렬시켜가고 날을 세워가는 이런 이제 작업을 단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단조의 원리를 이용한 압접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탄소 강제를 단접할 때는요, 탄소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탄소강 재료를 단접할 때는 이때 이제 사용하는 용재료는 붕사가 있어요. 붕사.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탄소강 단접 시 적당한 용재는 뭐냐? 붕사라고 하는 거 시험에 한 번씩 나왔었고요. 그 다음 마찰 용접. 세 번째 보면 마찰 용접이 있죠. 마찰 용접. 마찰열을 이용한 압접이 되겠죠. 마찰 용접. 그래서 마찰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요, 선반의 구조를 갖고 있는 용접기를 사용합니다. 선반의 구조를 갖고 있는 용접기를 사용해서 한쪽에는 모재를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은 고속 회전시켜서 발생되는 마찰열을 이용해서 압접하는 용접이 마찰 용접입니다. 마찰 용접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선반의 구조를 갖고 있는 용접기라든가 아니면 마찰열을 이용해서 용접을 한다 이런 이제 표현이 주어지면 거의 답은 이제 마찰 용접이 됩니다. 이 외에 뭐 냉간 압접이 있고 폭발 용접이 있습니다. 기타 압접의 종류로서 냉간 압접, 폭발 용접 이런 용접들은 참고해도 되겠고요. 여기서는 기타 압접에서는 단접과 마찰 용접은 꼭 알아두시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납땜 말씀드렸죠. 납땜 용접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용접은 융접과 압접과 납접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납접은 즉 납땜을 얘기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계 부품을 접합시키는 것보다는 전기 부품, 전자제품에 보면은 뭐 전자회로, 마이크로 회로들이 있죠. 회로들 같은 것들을 접합시킬 때 납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납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은 연납땜이다 그랬죠. 연납의 주성분이 뭐냐? 주석 플러스 납이다 그랬습니다. 주석 플러스 납이다. 이렇게. 주석은 SN으로 표기되어 있죠. 기호가. 납은 B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연납땜의 주성분, 주석 플러스 납,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봐두면 됩니다.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용접을 할 때 보면은 맞대기 용접 같은 경우는 홈을 판다 그랬죠. 이렇게 홈을 판다 그랬죠. 이때 이제 도면상이에요. 도면상의 용접 기호와 관련해서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V형 홈을파잖아요. V형 홈을파. V형 홈을파면은 도면상에는 실제로 홈을 파가지고 도면을 물체를 그려주는 건 아니고요. 용접 부위에다가 지지선을 집어넣어. 지지선을 집어넣어서 이 그루브의 홈은 이 지지선의 아래쪽에 넣어줍니다. 아래쪽에 넣어주는데 V형 홈 같은 경우에는 V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제도를 해줘요. 제도를 해주고 I형 홈을 파겠다. 그러면 I자 모양으로 이제 홈을 판단 말이에요. I자 모양으로 이렇게 홈을 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루브에 홈을 파요. 여기 약간 띄워야 되겠죠. 약간 띄워서 그런 식으로
홈을 파요. 이렇게. 요건 이제 V형이고, 요건 이제 I형이고, I형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용접 기호를 제도를 할 때는 이렇게 접합 부분에 지시선을 집어넣어주고 이 지시선의 아래쪽에다가 요 I형, V형이다라고 하는 홈을 넣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I형 같은 경우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줘요. 짝대기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표기와 관련해서 용접 제도예요. 도면상에 넣어주는 용접의 그루브 홈의 기호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주로는 I형 홈의 용접 제도 기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한 번씩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접 제도까지 해서 용접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2장 정밀 입자 및 특수가공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